했고요. 전화 연결 상태가 썩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사본부 함께 오고 계십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매주 목요일 2부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새벽부터 지금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도 헝가리.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예, 그래서 이 다뉴브 강이 어느 정도의 폭이 되는 강인지, 얼마나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전혀 정보가 없다가 계속해서 현지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좀 많은 구조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도 충격에 빠졌을 유가족의 애도 표하고 있고, 아무래도 실종자 구조가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망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 실종자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근데 예. 정확한 실종자 숫자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보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일단 구조 그리고 실종자 신원 파악, 이게 가장 급선무겠죠. 네. 어떤 조치를 정부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대통령께서 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긴급 지시를 이미 내리셨더라고요. 예. 그게 일반적인 수칙 다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이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헝가리 정부와 협조해서 빨리 이제 구조하라, 이런 것부터 가족들과 이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라. 네. 그다음에 긴급 특공대, 구조대를 급파하자, 이런,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했는데, 문제는 이게 헝가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그렇죠. 아무래도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헝가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께서는. 네. 정부에서 할 일은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헝가리 당국과의 얼마나 긴밀하게 정보 공유가 되고 또 협조를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조대를 특파해서 간다는 것보다는 지금 신원 파악, 그리고 일부 부상자들도 있고 그분들 안정 조치, 그리고 이 가족들하고 빨리 만날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여야 일제히 논평 내고 사고에 대해서 애도 표하고, 또 예정돼 있던 일정은 지금 다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긴밀하게 당국과 협조해서 좀 실종 국민을 많이 찾고 귀국할 수 있도록 만전 좀 기해야 되겠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민주당은 오늘, 그리고 한국당은 내일 현역 의원들하고 현역 당협위원장 연찬회가 두 당이 연이어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오늘 하루 종일, 한국당은 내일 하루 종일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두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를 공익 제보라고 비호하는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는 국민을 향한 사과였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기서부터 말씀 듣겠는데,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항상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정쟁의 최일선에 쓰십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보다 중립적인 자세, 또 누가 뭐래도 국가 원수로서의 좀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양쪽 다 다독이거나 중재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이는데, 항상 최일선에서 먼저 공격하시고 그것도 세게 하세요. 네. 우선 저는
청와대의 사과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효상 의원이 이 폭로를 했을 때 네.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그거였거든요. 강효상 의원 지금 전혀 사실 무근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 허위 주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이게 청와대의 반응이었거든요.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당시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그때 청와대가 완전히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거는 한국당을 상대로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예.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는데 그게 사실 무근이니까 너 거짓말한 책임을 우리가 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지금 오히려 왜 사실대로 밝혔냐 이렇게 역습을 하고 있는데 네. 청와대 사과가 우선돼야죠. 적어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보다 못해 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런 사안이 터지면은 그건 야당이라고 해도 빨리 수습을 하는 게 맞는데 야당에서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누출을 공익 제보니 국민의 알 권리니 네. 이렇게 물타기 논리를 만들어서 이 사안이 계속되다 보니 사실 대통령께서는 한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께는 사과했고 뭐 자유한국당으로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네. 예, 이걸 더 이상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사실 무근은 당시에 강효상 의원이 이런 발표를 했을 때 그 후에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구력 외교로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를 하셨죠. 그래서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가 네. 구력 외교에 관한 부분이 사실 무근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그게 명확하게 그 발언을 얘기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갑자기 외교 기밀이 누출됐을 때 저는 한 번도 정부가 그거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 못 봤어요. 네. 되게 사실 무근이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의 반응을 사과하라고 문제 삼는 것 또한 또 하나의 강효상 의원 구하기 물타기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 안 해도 되게 네. 빨리 종결돼야 될 사안인데 이게 국회가 이 사안을 계속 끌고 어저께는 강효상 의원은 검찰 조사도 안 받겠다고 예.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계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요. 그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이제 외교가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 가리진 않고.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적극 보호하고 있는 측면인 것 같고 어제 홍문표 의원과 인터뷰를 저희가 했을 때 그때는 홍문표 의원께서는 좀 이건 잘못한 것 같다라고 또 얘기도 하셨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이번 그 강효상 의원과 관련해서. 저는 주로 이제 회의나 이렇게 가다 보면 네.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에 많이 참가하다 보니까 예. 그 분위기에 보다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과연 기밀이냐? 예. 글쎄 기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할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을 방문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엔 그게 거절당했다는 내용인데 이걸 과연 기밀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법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법률적인 평가가 따라야겠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공무상 비밀 내지는 기밀로 평가가 되려면 그 공개 자체가 공익을 해할 때 기밀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공공의 이익을 해할 만한 내용 이게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 공개됐을 때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법률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돼서 법률도 좌우가 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어서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효상 의원이 밝힌 내용 자체를 기밀로 단정하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말이 살짝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을 때 청와대의 반응은 누가 들어도
굴욕 외교 이건 사실은 평가의 문제잖아요. 그 내용이 굴욕적이냐 아니냐의 어떤 평가의 문제를 청와대에서 문제 삼은 게 아니고 그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식의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갖고 청와대가 그때는 사실은 뭐 평가 부분만 한 거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요. 그럼 말을 살짝 바꾼 거죠. 지금 청와대가. 그때 법적 책임 묻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역대 정부 모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정했지 강효상 의원 말이 맞다라고 한 정부는 저는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양국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다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법적인 판단은 뭐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할 테고 사법부가 할 것입니다. 근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게 3급 기밀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안을 해결할 때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해도 됩니다. 원내대표 될 때 표를 주시잖아요. 의원들이. 그리고 원내대표는 사실 의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위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초기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옳다. 네. 강효상 의원에게도 옳고 자유한국당에게도 유리하다. 예. 물론 국가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공익 제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서 스텝이 좀 꼬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경우 못 내놓겠다. 뭐 이런 발언은 사실 그 거꾸로 민주당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어쩌겠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도 그 법원 길들이라고 막 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오히려 법과 원칙에 대해서 더 철저하셨던 데가 사실 솔직히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 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자. 예,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못 내놓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오늘 아침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로 돌아와서 회기를 개시를 하면 이것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고 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런 수론을 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그럴 때 이어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숨진 7명의 한국인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구조된 7명 중 3명은 건강 상태가 좋아 퇴원해 숙소로 이동했고 나머지 4명은 병원 2곳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들을 찾기 위해 구조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살이 매우 빨라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가 강 하류로 떠내려갈 수 있어 현지 구조당국은 수색 범위를 다뉴브강 남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8명 등 신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계획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부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 325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를 한 끝에 체납액 1,500억여 원을 환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오전에는 충남과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았는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늘에 낀 많은 구름이 뜨거운 볕을 가려주고 있지만 기온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강원 영동에는 강풍이 예상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후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철 차량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시내 고장난 차량 때문에 정체가 심해진 구간들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녹천교와 창동교 사이에 있던 고장난 차량 처리됐지만 중랑교에서 창동교 방향으로 가시는데 20분 정도 필요합니다. 반대 성수대교 쪽은 상계교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지체 정체입니다. 중부 고속도로는 작업 때문에 정체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2, 3차로를 차단하고 시설 개량 공사를 하고 있어 3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반대 창원 쪽은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지선 회덕 쪽 논산 부근과 회덕 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짧은 정체 보이는 이유도 모두 작업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각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 잠깐 이어가면서 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그 외교부의 고발 조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외교부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고발을 했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고발 차원과 외교부는 다른 것 같아요. 외교부 당사자이고요. 예. 그다음에 외교부의 경우는 이번 건이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외교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졌거든요. 네. 태극기가 거꾸로 달린다거나 예.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구겨졌다거나. 네, 구겨져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일을 통해서 더 꼼꼼하게 내부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상식적으로 차원까지도 듭니다. 포함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외교부가 고발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네. 이 고발로 그칠 수는 없겠죠. 음. 그러니까 일단 외교기밀 누설로 강효상 의원이나 K 참사관과 관련된 외교관들을 고발하고 나면 네. 이제 이 기강회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지 묻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어제 한국당은 의원총회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 내용이 좀 다뤄졌나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 정치적인 중립이 엄격히 지켜져야 될 공무원들이 지금 정부 여당에게 너무 휘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산불 관련된 회의를 하기로 해서 처음에는 6개 부처의 차관급 정도가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정부에서 참석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뭐 언질이 있었는지 한 명도 참석 안 해갖고 그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잖아요. 네. 아니 이게 딴 것도 아니고 강원도 산불 나서 지금 한국당은 추경도 재해 관련된 추경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자 해서 회의를 잡았는데 야당에서 주재하는 회의라고 그래갖고 공무원들이 정부 눈치 보고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외교부의 이번 강효상 의원 고발도 사실 뭐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네. 근본적인 문제는 외교부 내부에 있고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은 강경화 장관이에요. 솔직히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외교관들 요새 뭐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강경화 장관 보기 싫어서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계속 어떤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딴 데 있는데 엉뚱하게 화살을 지금 야당에다 돌리고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대표가 6개 부처 차관을 불러 모아서 보고 듣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자유한국당식 국무회의입니까? 저는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어요. 야당이 6개 부처 차관을 한 군데 부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관들이 바빠서 참석 못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참석 못해서 무산된 것인데 거기서 또 우셨더군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눈물은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기획 자체를 누가 했는지 그 기획한 사람을 혼내셔야 될 문제다.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께서 스스로의 지도력을 돌아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유보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사석에서 강경화 장관이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표현하셨나요? 보기 싫어서 일하기 싫다. 그 사람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사석이지만 그것도 야당 전 의원님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외교관이 할 정도라면 그분은 뭐 스스로 그만두시는 게 저는 제가 좋다고 짧게 생각합니다. 표현했습니다만 그 정부 부처 중에 사실은 뭐 일종의 자존심 내지는 자부심이 제일 높은 부서가 외교부입니다. 왜냐하면 예. 전문 외교관으로서의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 아닌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외교부 장관이 됐더라도 본인만 좀 똑똑하면 벌써 2년 넘게 했잖아요. 지금은 잘할 시기가 지났어요. 두 개 조건이 다 안 된다는 추론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엉뚱한 지시를 하니까 예. 외교관들이 밑에서 정리해 그걸 주시고요. 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가장 아니 기본적인 강경화 문제는. 장관께서 유엔에서도 일하시고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이 외교관 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인신공격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열거할 수 없는 비방은 인신공격 수준이고 저는 강경화 장관에 대한 이러한 인신공격이 난무되고 허용되는 것은 강경화 장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주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마무리를 전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한 말씀 보태면 사실은 인신공격이세요. 국회에서 외통이 열리면 야당 의원들보다 여당 의원들이 더 조마조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조마조마하지 외교부 장관이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어떤 부분은 엉뚱한 저희가 답변을 좀 내놓을지 정리를 몰라서. 하고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렸던 이유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에 대한 대책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로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서훈 국정원장을 이제 정치 관여 금지 위반으로 이제 검찰에 고발했고 국정원 관건 선거 의혹 대책 회의로까지 전환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죠. 네. 양정철 원장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을 총괄해서 짜고 있고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네. 민주연구원 뭐 한국당에도 여의도 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양쪽 연구원에서 총선 전략 짜고 기획하고 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총선 전략 책임자를 국정원장이 만났는데 그것도 4시간 반이나 만났어요. 물론 당사자들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비밀리에 만났는데 운 나쁘게 이게 드러났습니다. 자, 4시간 반 동안 본인들은 사적 만남이었다. 네. 뭐 사적 대화만 나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동석했던 모 방송국의 기자도 양 당사자에 부합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같은 편입니다. 그거. 아니 그렇게 사적 만남이고 사적 이야기를 나눌 것 같으면 서훈 국정원장은 왜 국정원 관용차 타고 거기까지 갔으면서 4시간 반 넘게 국정원 직원들을 왜 대기시켰어요 거기다가. 그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말을 맞추고 있을 뿐인데 누가 봐도 내년 총선 관련한 얘기를 나눴을 거고 안 그러면 무슨 남자들끼리 무슨 수다 떠는데 4시간 반이나 걸렸겠어요. 이건 심각한 국정원법 위반이죠.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그것도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그 만남에 있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남만으로도 문제가 큰 것이다. 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형국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의 일부는 아마도 국정원 댓글 내용을 더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더 소뚜껑 보고 화들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공세, 언론이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보도하는 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정철 원장과 민주당 쪽에 예방주사를 맞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사실 큰 생각 없이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라는 거 네. 이번에 이렇게 이 사안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방주사 세게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처신을 좀 더 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지금 드릴 말씀은 거기 있던 분이 MBC 김연경 기자입니다. 다 나왔어요. 그런데 김연경 기자를 같은 편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자는 취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고 싶어서 모든 기자들이 정보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의 편인가요, 그러면? 또 하나 시정하고 싶은 것은 총괄을 짜고 총선을 총지휘하시는 분, 전략 짜시는 분은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총선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윤호중 총장이 단장입니다. 그리고 모르겠네요. 여의도연구원은 거기서 전략도까지 다 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연구원은 기본적인 정책과 로우 데이터, 여론조사 같은 거 필요한 경우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에서 총선 전략을 짠다고 하면 듣는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가 좀 어이없으실 것 같아서 이것은 교정하고 싶습니다. 예. 그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국정원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정보위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을 출석해서 뭐 청문회가 됐건 간담회가 됐건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원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어떤 입장들이 좀 나올까요? 글쎄 지금 얼마 전에 이해운 정보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도 서훈 국정원장 핸드폰 번호도 모른다. 그리고 1분도 독대를 한 적이 없다. 네. 근데 누구는 4시간 반이나 만난 거에 대해서 뭐 국정원장으로서 정보위원장으로서 좀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경호 수준이 국정원장이 대통령 다음으로 세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동선 자체가 비밀에 붙여져 갖고 국정원장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국정원 그 안에 네. 그 관사 들어가는데도 경호가 얼마나 삼엄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국정원장이 뭐라고 하시든 물론 법적인 최고 책임자 총선의 그 책임자야 당대표겠지만 누가 뭐래도 민주연구원장이 전략에 그럼 기본을 짠다고 제가 뭐 좀 표현을 수정하죠. 기본도 아닙니다. 아이 왜 이러세요? 진짜 우리는 다 이해찬 알면서. 대표 예. 아니 전 너무 잘 어쨌든 알죠. 그러면 예.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의 어떤 조사 내지는 예. 본인의 입장 표면이라도 들어보는 게 마땅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안 열리고 있어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글쎄 이건 어떤 식의 조율은 반드시 좀 필요하고 어떤 문제 지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에요. 예. 예, 최민희 저는 의원님? 뭐 예. 정보위를 열어도 좋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이번 만남의 진상이 확실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모두에게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해운 정보위원장의 경우는 저는 그거는 거꾸로 이해운 위원장이 국정원장에게 독대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 말씀을 해도 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번거로운 게 있어서 시도조차 안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민주연구원이 사실 김민석 원장 할 때도 예, 예.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이 주로 정책적인 연구였습니다. 장기적인.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님도 그렇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윤호중 총장 뭐 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에는 탁월한 전략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주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이해찬 대표는 워낙 큰 선거도 많이 치르시고 그래서 이게 민주정책연구원이 전략을 짠다. 이건 민주당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 소위 삼철로 불리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실세인 거는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갑자기 이렇게 양정철 원장의 존재를 자꾸 희석시키시면 아니 뭐 왜 어떡해요. 희석입니까? 정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세 대통령과의 지근거리가 어떻다 이 측면과 네. 총선 전략을 짜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총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의 시대 정신을 읽는 건데 네. 저희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전략통들이 많아서요. 거기에 동석했던 기자가 또 북한 관련해서 일종의 북한 전문 기자. 북한 전문 기자죠. 예, 예, 그렇게 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나눈 얘기가 그게 뭐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 도말할 거 없이 좋겠습니다만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겠죠. 근데 내년 총선 관련해서 큰 무슨 대북 관련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각설하고 오늘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